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케이스 스터디를 지난 영상에서는 문제인식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장 전략과 팀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랩업을 잠깐 해드리면은, 먼저 문제 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창업 아이템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10번도 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깊이 있게 볼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의 구성 방식을 심사위원 관점으로 구성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심사위원으로 하면서 관심 있게 봤던 사업계획서의 제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스트럭처를 제가 프롬프트로 짜서 저의 정석비즈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인터뷰, 소비자 디맨드 조사한 내용들을 반드시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2번 넘게 강조하지만 설문조사는 꼭 제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설문조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재 존재 여부, 이거 반드시 제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규모를 투자자 관점에서 성장성과 탐샘솜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찍은 영상들 중에 이 시장 규모를 생성형 AI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부분에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이 프로토타입과 MVP가 고객 관점에서 핵심 기능을 이해하기 쉽게 잘 구현했는지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비주얼 중심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과 MVP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는데, 이때 가급적이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구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가치 제한이 무엇인지를 뽑아내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스티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매우 전문적인 수준으로 프로토타입과 MVP에 준하는 화면들을 프로세스적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VP와 프로토타입에 대한 고객 검증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컨시어지 MVP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시어지 MVP 방식과 대체제를 활용해 가지고 단시간에 돈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검증하시는 거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로 넣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앞선 영상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사와 비교 우위 및 차별화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생성형 AI로 경쟁사와의 차별화, 비교 우위를 뽑아내는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받아가셔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성장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개의 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 전략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역지사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성장 전략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돈은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사업화 전략, 그리고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창패 기간 1년 동안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의 자금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 4가지 포인트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 전략에서 첫 번째 파트인 창업 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부분에서는 이 2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수익 모델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1차 타겟 고객 중심의 목표 시장 진출 방안이 단계별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게 이게 실제 예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비즈니스 모델, 즉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타겟 고객인 취업 준비생과 전현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개 모델이고, 이 중개 모델에서 우리들이 취득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고객군별로 흐름이 어떤 자금의 규모가 흘러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창업팀들이 비즈니스 모델 설계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구현하게 될 수익 모델을 모두 다 때려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백날 때려 넣어봤자 심사위원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서비스 런칭하면 지금 당장 돈 버는 모델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비스가 런칭했을 때 지금 당장 돈을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의 이득을 취하는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 시장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과연 특히 우리가 타겟 고객들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1차 타겟 고객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해서 고객군을 확보해 갈 것인지에 대한 분기별 전략을 제시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뭐 월별로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시한성을 높여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팀은 1분기에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2분기에는 이런 노력을 하고 3분기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겠구나. 이런 노력의 흐름들이 비주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제시되면 빠르게 캐치를 하고 이 창업팀이 어떻게 고객군을 확보할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1차 타겟 고객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생존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최근 들어서 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자금으로 생존하는 사업보다는 결국에는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업팀이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넣으셔야 될 내용들은 먼저 목표 사업화 성과, 즉 협약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고 그리고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고용 인원을 창출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작성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월 단위로 우리가 얼마까지 벌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한 달에 돈을 정말 월 100만 원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현 가능한 노력들을 달성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상적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업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타겟 고객군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술을 넣어서 어떻게 이 기술 고도화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 첫 번째는 고객군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객군을 확장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차 타겟 고객군을 굉장히 좁게 설정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고객군을 확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고민하실 수 있고 계획하실 수 있는데 기술 고도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술 고도화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어프로치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결국에는 내 사업 모델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객을 확보하면 이 고객 데이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고객 데이터 외에 이 사업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데이터와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모이면은 우리가 AI를 활용해가지고 큐레이션 등등등 많은 고민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성형 AI가 많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성형 AI와 대화를 해보시면서 풀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부분은 사업 추진 일정과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사업 전체 로드맵과 그리고 협약 기간 내 목표 및 달성 방안인데요. 먼저 여기 부분에서는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제시되어 있는 템플릿에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하게끔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내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사업 시작 단계부터 향후 1년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예비 창업 패키지나 또는 창업 중심 대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계획서의 공통적인 흐름은 먼저 이렇게 시장조사나 서비스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VP,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나서 마케팅 지속하면서 제품이 완성화되는 단계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프리토타입 개발이나 정식 출시 등등등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KPI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항목의 내용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계획 또는 출시 계획, 마케팅 계획, 사업자 등록 계획, 채용 계획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뭐 고민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화면 그대로 캡처해다가 여러분들 제미나이나 생성 AI에 집어넣고 내 아이템에 맞게끔 항목들을 재정렬해줘라고 하면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집행 계획을 보면은 대략적으로는 한 5천에서 7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맥스로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뭐 7천만 원 이상으로 한번 세팅을 하시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인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팀들은 7천만 원 하면 인건비 7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심사위원 눈에 바로 띕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 마시고요. 인건비는 한 60%나 또는 한 50% 선에서 설정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광고비 또는 외주 개발비 등등등 다른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인데요. 일단은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자사 부담금. 자사 부담금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현물과 현금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현물로는 대표자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표자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인건비를 받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분들은 이 인건비를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현물로 내가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 이건 뭐 여러분들 넣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 부가세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화 집행금에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가세 집행으로 현금으로 대략 1,000만 원 이내를 넣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투자금 유치 계획들은 뭐 뻔하죠. 뭐 엑셀러레이터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또는 아니면 VC 또는 다른 투자 재원들을 확보하거나 또는 신용보증 또는 다른 그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이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요거는 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깊이 하기보다는 다른 쪽 문제인식 솔루션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구성인데요. 팀 구성은 여기 한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대표자 이 대표자의 역량이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 맞느냐 이 파운더 마켓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팀원들의 구성이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이 실행력을 갖추기에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사 존재 여부가 있는지 이 파트너사에 따라 가지고 초기 시장 진입 전략과 실행력이 가늠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에 대한 고민을 좀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역량 중에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되어 있는 역량과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최대한 추려내가지고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보유 역량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되어 있는 기술, 경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외부 협력기관 현황 및 활용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파트너 업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할 때 어떠한 파트너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넣는 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타트업 중에서도 초기 단계를 조금 넘어서도 3년차 또는 5년차 정도의
그 시리즈 A단계, B단계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여러분들이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업체들은 제가 다음에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WEC나 혁신의 숲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기업들을 찾다 보면은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인데 여기는 ESG에 대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되고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들을 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부분들이고요. 앞서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롬프트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정석비즈 데이터베이스 이 DB를 제가 노션에 계속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여기에 프롬프트들을 계속 제가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들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프롬프트는 무료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만간 이 사업 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실습 웨비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 웨비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딱 1시간 반 동안 A부터 Z까지 딱 들어오셔서 제가 프롬프트를 던져드리고 그 프롬프트를 돌린 결과물을 제가 드린 템플릿에다가 그대로 넣기만 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수준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 초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저희 실습 웨비나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